안녕하세요. 역사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두 번째 시간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해서 강의할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독일의 분단과 통일과정 사례를 참조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역사교육과 문화를 통한 통일교육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그 뒤에 이어서 1990년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는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바로 받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한 흡수 통일 과정에서 역사 교육도 서독 주도로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동독의 역사 교육은 1946년부터 동독이 붕괴되는 1989년까지 과거에 히틀러가 주도했었던 나치주의적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었던 군국주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교육을 최대한 지향할 것을 동독은 역사교육에서 주제로 삼았고요. 또한 옆에 사진자료에 마르크스 레닌에 나와 있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즉 러시아식 역사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독의 역사교육의 기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독의 역사교육은 공산주의 지배를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정체성을 강조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동독의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독 학생들의 사진 자료 모습입니다. 동독은 역사교육에 있어서 공산주의 투사를 크게 미화시키고 사회주의식 동독의 성공이라든가 자랑 이런 것들을 역사의 법칙적 발전하고 연결시켜서 역사교육을 시켰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독의 역사교육은 원래의 목적은 학생 중심의 개혁교육을 하겠다라고 표방을 했는데 지나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원래의 개혁 교육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동독의 역사교육은 이 역사교육이 지나치게 교사 중심의 단순 지식을 학생한테 전달하는 지식 전달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나뉘어졌을 때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군인의 어떤 이 사진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89년에서 90년에 독일이 흡수 통일되고 난 다음에 옛날 동독, 구동독의 역사 교육은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즉, 통일 독일의 역사 교육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서독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서독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독에서 원래 시켰었던 역사 방법론, 역사 교육학이 서독에게로 떠넘어져 가는, 즉 떠맡게 되는 이러한 어떤 형국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동독과 서독의 주민의 사진 자료입니다. 자, 따라서 이 통일 독일의 역사 교육은 우선 급한 대로 서독에서는 서독의 기존의 역사 교육의 내용하고 방법을 그대로 확대 적용해서 동독에 이것을 접목시켰거든요. 따라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동독, 서독이 흡수 통일되면서 역사 교육도 흡수 교육이 되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매우 많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남한 북한도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최대한 바로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 이후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북한의 역사 교육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한의 역사 교육은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크게 강조합니다.
즉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요. 북한은 북방 문화, 특히 고조선, 고구려, 부여, 고려의 문화를 크게 강조하는데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들이 이것을 조선화라고 바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선화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 보편성이 있어서 한 민족, 한 국가의 특수성이 있다며 전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화를 북한 역사학계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바로 이제 받고 있죠. 자, 다음 북한의 역사 교육은 1990년대 이후에 문화재 보존 역량이 크게 급격히 저하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90년대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 정책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 수입이 통제가 된다거나 혹은 북한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홍수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라고 바로 불리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생산하는 어떤 과정에 투입돼야 되는 북한 경제 사회의 급격한 혼동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역사 교육은 이 90년대에 보호해야 될 문화유산에 대해서 훼손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보존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공동의 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문화재 보호 노력을 역사학자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진 자료는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그 왕궁이 있었던 만월대의 바로 사진 자료고요. 그 아래 사진 자료는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을 벌려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번 진행되었고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이러한 어떤 큰 성과도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역사교육이 통일로 가는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바로 어떤 이 정의를 내려보면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 예술, 학술적 또는 경관 가치가 큰 대상을 흔히 문화재라고 평가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개경 만월대를 발굴하다가 거기서 나온 용머리 기와 장식이라고 바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문화재는 남한과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 유물을 이야기해서 이 부분까지는 남한이나 아니면 전 세계 다른 국가, 민족과 비슷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상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바로 작용을 해서 예를 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러이러한 유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시 유적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다른 지역의 역사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개성 만월대 유물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속 활자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역사 속 Y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충청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어떤 역사학자로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문점을 나눠보고 뒷내용을 풀고 싶은데요. 청주와 청주, 고려와 충청권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앞에 있는 청주는 이 후백제 지역에서 바라보았을 때 청주 지역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풍수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동쪽은 푸를 청자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청주를 이야기할 때는 후백제가 존재했을 개념으로서의 청주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있는 청주는 맑을 청자를 써서 태조 왕건이 후백제 지역을 다 점유하고 고려 안으로 편입시키고 난 다음에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청주라고 해서 한자를 바꾼 겁니다.
즉 고려 정부가 제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충청통일교육센터의 충청권하고 깊은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청권의 통일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청통일교육센터가 향후의 사업을 추진할 방향으로 고려가 고려를 만나다라고 하는 전시회를 계획을 할 건데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고려 개경 유물을 충청권, 특히 청주권으로 해서 그 유물 유적을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충청권이 뭔가 고려 정부와 인연이 있는 것을 많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고려 태조 13년에 천안부를 설치했는데, 예방이라고 하는 술사가 이 천안 지역이 삼국 중심으로 5용이 구수를 다투는 지세이기 때문에 큰 관청을 설치하며 후백제가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태조가 산에 올라, 이게 현재 천안에 있는 태조산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두어서 이게 천안부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태조 왕건상인데요. 태조 왕건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통천관으로서 고려가 황제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입니다. 자, 다음은 고려와 충청 지역에 이 왕건이 궁에 휘하에 있을 때 충청 내륙에서 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즉위하고 난 다음에 현재 충청, 충남, 아산만 주변에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후백제 지역을 장악할 때 개경에서 아산만까지 빠른 백기를 확보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때 기병과 보병을 대량으로 배로써 바로 운송을 했었기 때문에 원활한 수송으로 후백제하고의 다툼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이 당시의 태조 왕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북한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북한은 이것을 그냥 불상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학자들과 북한 학자들의 공동 연구와 여러 가지 논문 발표, 그리고 실록에 따라서 태조 왕건상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건상은 오늘날 보았을 때는 특이하게도 알몸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불교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이 태조 왕건상에 주기적으로 왕과 신하들이 옷을 해서 입히고, 그 옷도 바로 이제 그 모양새가 다 황제의 의복을 바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황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고려와 충청 지역은 또 하나 인연이 있는 것이요. 태조 왕건은 충주 호족 유씨를 3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3대왕 정종, 4대왕 광종으로 바로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같은 태조 왕건상인데, 태조 왕건상이 알몸으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민망하다, 이거 가리고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려진 상의 어떤 사진 자료도 있고, 앞에 보았던 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불교적인 요소로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인물로서의 태조 왕건을 알몸으로 조성하고, 이 전통은 사실은 앞서서 있었던 고구려에도 이와 같은 동명성왕상을 조성을 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고구려와 고려의 연결고리를 태조 왕건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충청통일교육센터가 추진하려고 하는 고려가 고려를 만나다, 즉 고려 개경 유물이 고려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충청권을 방문을 할 때 어떠한 요소가 고려의 요소가 남아있는지를 충청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려와 충청 지역은 특히 고려의 광종 임금 통치 때 현재 청주에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에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로서 자주성을 보여줍니다. 즉 고려 광종은 중국의 연호를 쓴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자신의 연호를 썼고요. 그 연호를 용두사지 철당간에 준풍이란 연호로서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현재도 코리아라고 불리기 때문에 북한이 중시하는 고려, 그리고 현재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려를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이것을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함께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용두사지 철당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주의 유력 호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제철 기술로 철 단간을 바로 건립을 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청주에 큰 돌림병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 유력 호족들이 이러한 돌림병이 빨리 멈춰지기를 바라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국태민안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것을 하필이면 이 단간을 철로 만든 이유는 청주가 배의 형국이라서, 즉 후백제와 고려 초기를 거치면서 뭔가 청주가 불안정하고 혼란하다고 한다며 그러한 혼란을 배를 크게 흔들리지 않게 이 철단간을 돛대처럼 딱 세워놓으면 청주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려 시기 때 유행했었던 풍수지리 사상도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청통일교육센터에서 추구하는 고려가 고려를 만나다라고 하는 역사교육, 통일교육 방향은 고려 개성유물 전시의 기대 효과가 영남, 호남, 강원, 경기에 한 전국적으로 2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의 이점을 살려서 통일교육, 역사교육의 허브 역할을 한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개경유물전에서 나온 이 바로 당시 이제 그 연꽃무늬 수막새거든요. 분단 전에 남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역사 문화에 대한 기억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남북한 통일교육과 역사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문헌은 이명희 선생님 이 권성화 그리고 저의 어떤 논문과 그리고 어떤 저서를 참고문헌으로 삼아서 이 2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 2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